일본 출신의 패션 브랜드들은 현재에도 독특한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브랜드만 고르라고 하면 단연코 오늘 소개할 꼼데 가르송이 가장 많이 선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973년 레이 카와쿠보에 의해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얻은 브랜드죠. 하트 로고가 꼼데 가르송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과연 꼼데 가르송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꼼데 가르송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소년들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프랑스의 가수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노래인 뚜레 가르송 에 르필레의 가사로부터 따왔습니다. 창립자 레이 카와쿠보는 그냥 이 가사 부분이 듣기 좋아서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심장이 바운스 두 군데 들킬까봐 겁나라는 패션 브랜드가 탄생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꼼데 가르송 하면 생각나는 눈 달린 하트 로고,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로고는 레이 카와쿠보가 동료 디자이너가 봉투에 낙서한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디자인에 차용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파춥스의 로고, 나이키의 스우시처럼 꼼데이 로고도 의외로 쉽게 탄생했죠.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양력에 항상 등장하는 게 출신 학교죠. 어떤 패션 스쿨을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그 디자이너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만큼 출신 학교는 중요한데요. 의외로 창립자인 레이 카와쿠보는 패션 전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게이오 대학교 미술학부를 졸업한 그녀는 졸업 후에 패션 쪽으로 진로를 변경했는데, 제대로 된 패션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꼼데 가르송을 세계 최고의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만들었죠. 사실 우리가 꼼데 가르송 하면 떠올리는 줄무늬 티셔츠나 컨버스 신발은 꼼데 가르송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있었거나 아직도 있는 라인들을 모두 합치면 25개가 넘습니다. 아마 꼼데 가르송 매장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라면 라인이 너무 많아서 매장을 헤매게 될 텐데요. 그만큼 꼼데 가르송은 다양한 라인들을 출시하고 있고, 이를 세분화시켜서 각 라인의 특징을 살려 판매를 진행합니다. 이 중에서 메인 라인은 꼼데 가르송과 꼼데 가르송 온무로, 이 라인들이 레이 카와쿠보의 창의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컬렉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트 로고가 아닌 꼼데 가르송의 컬렉션 라인은 옷들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도대체 이런 옷을 누가 현실에서 입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옷들이죠. 레이 카와쿠보 본인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품을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해체주의 패션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데요. 1980년대 파리에서 일본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패션쇼를 진행했던 꼼데 가르송을 필두로 요지 야마모토나 이세이 미야케 같은 디자이너들의 해체주의 트렌드가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그녀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패션과 정반대로 도전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안티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카와쿠보는 이런 안티패션의 대표 디자이너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카와쿠보의 컬렉션은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옷들이 온통 무채색이라는 겁니다. 현재에는 무채색만 쓰는 컬렉션은 거의 보여주지 않지만, 그녀의 초기 컬렉션들을 보면 검은색 위주의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의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색을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꼼데 가르송 온무의 오트쿠티르 의상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딱 한 벌 팔린 옷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사지 않는 옷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먹고 사는 걸까요? 정답은 우리가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하트 로고의 꼼데 가르송에 있습니다. 이 하트 로고가 달린 꼼데 가르송 옷들을 정확히는 플레이 꼼데 가르송이라는 캐주얼 라인인데요. 꼼데 가르송의 라인들 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입니다. 반팔 하나에 10만원대, 가디건 하나에 30만원대라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플레이 라인들은 꼼데 가르송 치고는 그나마 저렴한 편이죠. 꼼데 가르송이나 꼼데 가르송 온무 같은 메인 라인의 경우는 1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대도 있으니 말입니다. 덕분에 꼼데 가르송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예술작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꼼데 가르송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이너가 바로 주냐 와타나베입니다. 본인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꼼데 가르송에서 본인 이름을 딴 라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창의적인 면을 중요시하긴 하지만 팔릴만한 옷, 즉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놓고선 이렇게 현실에서 입기 부담스러운 옷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디자인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선보이는데요. 이 콜라보 제품들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덜 부담스럽죠. 도버 스트릿 마켓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런던과 도쿄, 뉴욕 등 세계 7개 지역에 있는 이 편집샵은 현대 꼼데 가르송이 소유한 매장입니다. 슈프림이나 팔라스 같은 스트릿 브랜드부터 구찌와 루이비통, 프라다, 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고, 물론 꼼데 가르송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세상 힙한 아이템이 한가득이니 살 게 없더라도 구경하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레이 카와쿠보는 과거 인터뷰에서 유니클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저가의 스파 브랜드인 것에 대해 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며 비싼 물건은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물론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들도 존재 가치가 있지만 스파 브랜드가 패션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것,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물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놓고 자신의 브랜드에서 하트 로고 옷을 찍어내는 건 언행불일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유니클로가 꼼대 하트 로고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데 저렴한 가격이라는 건 결코 웃고 넘길 수 없는 팩트죠.